최근에는 도시의 번잡함과 스트레스를 벗어나 시골 전원주택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주된 이유는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도시의 소음, 공기오염, 혼잡한 교통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시골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도시 아파트의 관리비와 주차비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전원주택에서의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얘기하죠. 이러한 저렴한 생활 비용 덕분에 노후를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전원주택 생활은 자연, 취미, 가족, 지역 사회 등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몇몇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달 아니면 1년 정도 임대로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시골 전원주택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지 그 특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추천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노후 자산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부동산 자산으로의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자산은 노후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데요.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이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이상적인 생활을 꾸리는 방법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집 자체의 품질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지의 위치가 좋지 않다면 그 투자는 돈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언젠가 그곳을 떠나려 할 때 그 집을 적절한 가격에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인구 절벽이라는 상황에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MZ세대, 즉 아파트 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이 전원주택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은 선택적으로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필연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원주택 구매는 노후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이 제공할 수 있는 만족감은 대부분 땅값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싼 집은 비싼 땅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지값이 비싼 이유는 그 위치와 환경,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원 생활의 목적과 이러한 부동산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부지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렵거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원주택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인프라, 즉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어집니다. 전원주택 입지에 따라 인프라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도시 생활에 길들여져 편의시설과 교통 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시골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골은 도시에 비해 편의시설이 적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친구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시골 생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시골 생활이 외롭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인해 도시와 시골 간 자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골 생활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시골과 도시로의 출퇴근이나 등하교가 길어진다면 생활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병원을 자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렇게 의료시설이나 전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골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나 전문가들이 부족할 수 있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나 상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원 생활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냐에 따라 평을 달리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도시에 가까운 곳은 비싸고 그렇다고 저렴한 가격의 부지들은 인프라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만일 노후 자금이 빠듯하시다면 전원 생활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삶의 불쾌감이 높아지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도시에 가까우면 비싸고 저렴한 가격의 토지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토지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기피시설이 인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사, 시멘트 공장, 군대 사격장 등이 그 예입니다. 시멘트 공장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사격장이 있다면 주간이나 야간의 사격 소리 때문에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사 같은 경우 대부분 시골에 위치한 시설이기에 이게 왜 문제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해충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생활 환경이 도시와 달리 시골에는 다양한 벌레들이 존재합니다. 주거 환경에 자유롭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숨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을 가꾸시는 분들이나 가축을 키우는 농장 주변에 계시다면 파리와 모기와 같은 벌레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골 생활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벌레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도시의 벌레들에 비해 시골의 벌레들은 종종 더욱 크기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더라도 다양한 벌레의 출현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연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벌레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레가 직접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놀라지 않고 강한 심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뱀이나 쥐 같은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집을 지어도 거미나 개미, 파리, 진해 등과 같은 벌레로부터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전원주택 생활은 외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주택 관리에 필요한 노력, 시간,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과다 비용 지출이 되지 않게끔 되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관리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 달리 큰 부지와 정원, 농지 등을 가지고 있어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원 가꾸기, 농사 짓기, 동물 사육 등 다양한 관리 업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원주택의 건물 자체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골 지역의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낡은 건물의 유지 보수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원주택을 선택한다면 생각보다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외장의 목재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관리 비용이 배로 들어갑니다. 결국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썩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3개월마다 사다리차를 불러서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오일 스테인을 칠하거나 아니면 외장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 됩니다. 결국 돈이 배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은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시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주변의 이웃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 화재나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시스템이나 화재 예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시골 전원주택 관리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고려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섣불리 전원주택 이사를 결정하는 것은 지양하며 며칠 동안 시골에서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마음에 들더라도 임대로 꼭 1년 이상은 살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연, 생활, 환경, 교통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주위 사람마다 습관, 행동 양식도 다릅니다. 이는 나한테 맞느냐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체험을 통해 시골 생활의 현실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자신에게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도시 아파트를 팔고 시골 전원주택에 살기로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시골 전원주택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시골 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전원주택 관리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평가해야 하며 노후 준비에 여유가 있고 건강한 생활이나 여유로운 시간, 가족과의 시간 등이 중요하다면 시골 생활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반영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노후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